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출발할 텐데 이 시장에서 또 섹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렇게 시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목금 사실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일단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월요일이었고요. 오늘 그걸 다시 돌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은 한 주도 쭉 상승 기조를 이어가야지 아무래도 한 주 동안 밀렸던 걸 다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중국 쪽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됐다라는 겁니다.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겪어봤잖아요. 이거 이야기 나오고 나면 뭐 중국 소비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시클리컬 업종 등등 다 올라간다는 걸. 오늘도 화장품 쪽, 뭐 의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 K-뷰티가 오늘 좀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원래 K-뷰티에서는 탈중국이 약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근데 중국 쪽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탈중국에서 중국 사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건지 K-뷰티 안에서도 핵심 종목은 또 어떤 걸 골라봐야 될지 오늘 다 오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식을 하면서 시진핑의 입,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반가운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이제 좋은 뉴스가 좀 쏟아졌는데 중국발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화장품주들도 움직이지만 오늘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어떤 원동력은 중국에서 나온 경기 부양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저녁에 유가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부각이 됐었던 것은 항공, 여행, 면세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국이라는 또 오명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도보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 관련한 화장품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크게 두 가지였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물론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 자체에 반등세가 강하니까 이들도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계속 강할 것인가? 정말로 경기 부양을 했다 그래서 안 열렸던 중국인들의 지갑이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적으로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저가 제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는 어떤 이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이제 대장주라고 불렸던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혹은 오늘 화장품주의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VT입니다. 일본에서도 잘 팔리고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만약 이것이 중국에서 또 잘 연착륙이 된다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쪽을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보면 톡신 쪽도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지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강했던 항공 면세 이쪽은 잠시 좀 놓아줘야 될 때고요.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대장주였던 쪽은 사실 시세 연속성까지 체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VT 같은 쪽 여전히 주목할 만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혹은 또 더 나아가서 미용기기 보톡스 쪽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확실히 이렇게 종목을 잘 추려보는 게 최근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음식료나 뭐 의류나 이런 쪽도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올라가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음식료 하면 뭐 내수로 분류가 됐지만 최근에는 그 수출의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삼양식품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쪽도 중국의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가? 그렇다면 대장주
주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될까 좀 궁금하네요. 황유한 팀장님, 오늘 음식료, 의류 쪽도 시세가 강하게 납니다. 분명히 그 중국에서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인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섹터에서 관심주를 꼽는다면 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화장품 섹터의 대장이 VT라면 네. 식품주 섹터 대장은 삼양식품이라고 당연히 보는 게 뭐니 맞을 뭐니 것 해도.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사실 증설하고 있고 네. 아직 뭐 최근에 여행을 많이 다녀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인증 사진들을 보면 그 해당 나라의 마트 가서 불닭볶음면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많이들 보세요. 예. 근데 아직도 많이 없다고들 하시거든요. 오. 근데 많이 없다고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직도 갈 시장이 넓어질 시장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지금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증설은 하고 있고 K컬처 뭐 최근에 조금 정치적인 이슈는 있었겠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반짝하고 사이클리커처럼 한두 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한번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비재,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로 대표되는 화장품하고 이제 이런 식품 관련 주식들은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진짜 오랜만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고 사실 내년 3월 양회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 섹터, 특히 소비재 섹터들이 저는 탄력을 받는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만 시장의 주도주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이런 주식들이 꺾이면 다른 주식들도 어차피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주도주 섹터로 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류, 지금 음식료랑 화장품 올라가는 걸 보니까 딱 상반기 때 모습을 한 번 더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의류 쪽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중국에서 우리 의류들이 인기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인 약세,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쪽 비하면 아직 그래도 지금 전통적인 화장품 쪽보다는 강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아직 뭐 상대적인 조금 뭐가 수급에서 여류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지금 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대금이 부족하고 수급을 나눠서 조금 배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소비재 쪽에서도 가장 센 쪽으로만 사실 지금 몰려가는 구간이고 이번 최근 일주일 동안 하락장 시장 동안 많이들 하셨던 작업들이 뭐냐면 주변주들을 다 잘라내서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은 종목들 사실 많이들 모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런 VT나 삼양식품 같은 대장주는 확실히 더 세게 올라가 버리고 주변주들 뭐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마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 포트에서 전체 배분을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은 센 종목들 위주로 배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윳돈이 생기신다고 하면 트레이딩용으로 저는 배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약하다, 의류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음식료와 화장품 쪽이 오늘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를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안에서도 종목들 저희가 방금 전에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석유화학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움직임 나타나면 이쪽이 굉장히 시세가 잘 나는데 최근에 워낙에 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급반등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석유화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아직 업황은 글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반짝 반등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업황도 한참 멀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사실 실제로 팩트 기준으로 그들의 화학산업 석유화합이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수혜를 받는 기업이 그렇게 이제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고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있었던 롯데케미칼조차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그 이상의 시세를 낼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석유화학 쪽보다는 철강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조금 규제를 강화하면 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받을 수 있다는 히스토리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석유화학주들 오늘 반등세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철강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철강 쪽을 본다면 결국 현대제철이라든지 예. 포스코홀딩스처럼 우리나라도 또 큼지막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인데 너무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는 것보단 일단 대형주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석유화학보다는 우리 철강 쪽에서도 좀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보자라고 의견을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경기 살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들, 섹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에 뉴스가 추가된 게 종전, 휴전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도 전쟁 끝낼 방법을 좀 구상하겠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에서도 우리도 이제 바이든과 나토 가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와, 정말로 이제는 좀 끝이 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잃기도 했던 전쟁인데 이게 장기화되다가 점점 좀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확실히 이제는 종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두 분 모두 출연하실 때마다 재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재건주가 오늘도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좀 쭉쭉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유현 팀장님, 재건 관련해서는 그래도 예전에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다 얘기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시세 좀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재건주는 계속적으로 테마주의 양상으로 저는 바라는 보고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고 봤을 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같은 그런 회사들은 조금은 저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지의 대부분 논밭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 외에 다른 테마주로 현재 묶여져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때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되고 시장의 주도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특징주 정도로밖에 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을 좀 뺏길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 재건이라는 이슈가 이제 사실 등장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소위 말해서 테마주에서는 조금 그래도 뉴스 자체가 좀 신선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알고 있고 이걸로 많이들 매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폭발적인 뭔가 상승이 나오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아지거나 좀 많이 빠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해볼 만은 하지만 지금 구간 저는 매매를 하시는데 다른 종목 대비 조금 실익은 좀 적지 않을까. 다른 종목이 편하게 더 매매할 게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재건 관련 주식들은 오늘 간밤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내일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또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매매하시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좋고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종목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이게 일부 종목들만 잘 추려서 그 실수혜를 받는 관련주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농기계 쪽은 실수혜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12월 3일에 나오셨을 때 TYM을 또 원픽으로 꼽아주셨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실수혜 받는 이런 쪽은 좀 계속 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우리가 그 우크라 효전 기대감 속에서 네. 기계류 쪽이 또 시세가 났을 때 건설 기계가 있고 이러한 농기계 쪽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농기계 쪽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건설 기계가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TYM을 이야기 드렸던 건 우리나라의 어떤 이슈 이런 걸 다 떠나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도입을 했을 때 가장 네. 현실성 있게 가장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 이 농업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네. 일단 재건 기준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이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워낙 지금 대동과 대동기어가 흐름이 너무 좋죠. 그러면 당연히 TYM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휴전을 하고, 그러니까 종전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재건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실제로 입찰을 따낼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희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이제 건설 테마주들은 또 정치,
인맥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시장의 결 자체가 이쪽을 안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움직이고 네.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만약 재건을 보신다면 대표적으로 TYM도 그렇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미글로벌이라든지 히림처럼 실제로 수주 잔고를 갖고 있거나 실적이 나오는 쪽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입니다. 네. 네, 보고서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 안 나온 기업들은 미리 저는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재건 쪽을 정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기보다는 종목들 잘 가릴 필요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미글로벌이나 히림 같은 종목도 여전히 좀 좋게 봐주시네요. 그리고 건설기계, 농기계까지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재건 관련주는 종목을 잘 추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강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장주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이 뉴스를 봤을 때 분명히 안 좋은 뉴스거든요. K 배터리 기업들 77조 대미 투자 연기 중단, 악재가 전해진 것 같은데 뭔가 재검토한다 이런 뉴스 같은데 셀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정도인 것인지 황유한 팀장님 오늘의 반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예. 합니다. 여전히 셀사도 그렇고 오늘 그나마 강한 게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네. 시장 수익률 정도를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뭐 에코프로라던가 다른 네. 종목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여전히 모자랍니다. 예. 모자라기 때문에 확실히 투자자들은 강한 쪽 또는 주도주 쪽에서만 매매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많이 싸졌다라는 이유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급등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서 이제 시장이 다시 정상화돼서 금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 게임을 좀 해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아직 2차 전지 주식들은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후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과거에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취임 당선되고 나서 관련 주식들이 조금 이제 치고 관련 말 그대로 미국에서도 대통령 테마주들 양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나면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최악에 있는 트럼프와 반대로 최악에 있는 국면들은 많이 상당히 점점 싸지겠죠. 그러면 그때쯤 가면 시장은 그 종목들은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2차 주식 종목들은 저는 그래도 이제 분할로는 모아가실 때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 멘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같이 이런 장에서 오르지 않으면 네.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긴 하거든요. 다른 종목 다 오르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만 안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배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자산 배분의 효과가 이런 데서 나올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큰 비중보다는 조금 오늘 지금 셀사들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네, 네. 하지만 또 기다리면 또 반대로 다른 종목들이 안 갈 때 또 가는 시장이 또 분명히 올 테니까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실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반등 같지만 딱 어제 빠진 거 정도 회복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가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목도 물론 안정적인 쪽으로 잘 봐야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주가가 400달러에 재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사실 오늘 2차 전지 오르는 건 간밤 미국에서도 전기차나 뭐 리튬 관련주들 올랐던 영향도 받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 볼 때 딱 바로미터 역할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테슬라의 모멘텀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전기차보다는 뭔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 김태성 본부장님 네.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거 조금 뭐 기재하기에는 좀 아쉬운 정도일까요? 테슬라는 이젠
계속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에 있어서. 네, 기대를 또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장중에 테슬라 차이나 쪽에서 테슬라 보험 관련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11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지금 4분기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4분기 집계량도 거의 3분기를 지금 뛰어넘기 직전의 어떤 수치이다 보니 결국 4분기에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깔끔하게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대다수의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잘 팔려서 이게 팔린 건지 아니면 트럼프 시대에 앞서서 가지고 있던 재고를 몽땅 팔았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수치상의 변화가 있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팩트는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량이라든지 판매량이 지금 늘어난 것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더 높여가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가 올라간다 그래서 2차 전지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도 있고 FSD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야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워낙 좋은 판매 데이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다른 기업들은 만약 반등이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두 번 더 나오면 두 자릿수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상승에 제한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처질 일인가 그러니까요. 싶죠. 그런데 수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처져 있던 삼성 SDI로 몰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수급에 시소게임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제한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바닥권에 있어서 천천히 매수할 만하지만 너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많다. 대신에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제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저점은 통과했고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대할 만한 수익률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천천히 적은 비중으로 모아가자 이렇게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오늘 좀 많이 오르나 싶었는데 막상 또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면 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이쪽도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워낙에 또 엄청 빠졌었잖아요. 2차 전지랑 함께.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가는데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바닥은 뭐 확인된 건지 빠질 만큼 빠진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황유현 팀장님, 오늘 제약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아쉽긴 하던데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시총 상위주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주 좀 빠질 만큼 빠진 건가요? 오늘 뭐 특별하게 테마 흐름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비만이 간다든지 진단키트가 간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게 다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의 상승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과대 낙폭된 이후에 이제 반등이고 이제 과연 그 이후에 다시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는 아마 향후 몇 주 안에 아마 판가름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다시 주도주의 양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큰 한 10%대 반등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 상승을 이끈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노이즈들이 뭐 탄핵 전국 이제 국면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해소가 다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이 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오늘 삼양식품이나 화장품 섹터, VT 같은 종목들을 저는 보면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었죠. 그 VT나 삼양식품이. 그리고 나서 올 여름부터 꽤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장은 당연히 알테오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보리펩으로 나와 있는 뭐 보로노이라던가 펩트론이라던가 리아켄바이오, 항암제와 관련된 비만약과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도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훼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은 저는 하셔도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는
좀 칼같이 단호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행히 지금의 매수가 성공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추세의 복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언제 과연 추세를 회복하느냐,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그거는 사실 시장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단기 전략으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천천히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황유현 팀장님께서 11월 19일에 원픽으로 파마 리서치 제시해 주셨었는데 이쪽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나 이렇게 좀 증명하는 쪽을 본다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은 뭐 우리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네, 파마 리서치는 바이오보다는 뭐 피부 미용, 화장품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4만 원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도 나오면서 회해 확장이 빠르게 되는 종목들로 지금 시장 이제 주도주들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혼란한 틈에 주도주들이 사실 더 명확하게 사실 드러나는 법인데 오늘 뭐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정도지만 지금 계속 여기서 많이 다뤘던 종목들을 보시면 다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 트라이를 네.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결국은 그 종목들이 뭐 짧게는 4주 신고가가 가지만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또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신고가가 내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다고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갈지 또는 얼마만큼 버블이 나올지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여전히 우리가 또 신고가 영역이어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팀장님 바이오 안에서도 원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그쵸.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 어렵다. 사실 원래 연내 그게 통과가 걱정인데. 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크게 밀리지 않고 뭐 네. 그와 연관된 CDMO와 관련된 바이넥스라던가 뭐 ST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도 역시나 많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는 그 악재까지도 반영돼 있는 가격일 수도 있다. 네. 다만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할 수 있을지는 생물보안법이 내년에 얼마나 빨리 통과되느냐 또는 이제 통과가 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느냐 사실 그게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더라도 바이넥스나 에스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내후년도까지는 송도 5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주도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또는 셀트리온 같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어렵다 이러한 좀 노이즈까지도 반영된 가격일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바이오 안에서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꾸준히 네. 볼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원픽이 제약바이오 쪽이던데 네.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덜 오른쪽에서 좀 찾아봤는데 네. ABL 바이오는 네. 지금의 구간이라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알보리팸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ABL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일단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해서는 성과가 조금씩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이제 1분기에 가면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거기서 지금 ABL 바이오는 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뭐 알테오젠, 유한양의 리가캠 그들보다 지금 오르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그들은 확실한 기술을 보였고 로열티를 받는 것과 이들은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처져 있는 가격이긴 한데 보실 거라면 현재 구간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쫓아가기에는 불안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26,000원 내려오지 않고 올라온다면 저는 최근 가장 높았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자율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은 ABL 바이오 좀 덜 오른 종목이고요. 오늘 10%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인데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마지막은 좀 다소 가볍기도 하고 재밌을 수도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또 올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오늘도 관련한 종목들 콘텐츠 쪽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에서 이번에 동영상 생성 AI 출시했다 이런 뉴스도 있다 보니 콘텐츠 쪽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징어 게임 1 굉장히 흥행했잖아요. 네. 2도 똑같이 기대 모을 텐데 지금 우리 미리 좀 콘텐츠 쪽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김칫국을 좀 먼저 마시면 항상 네.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소 좀 걱정이 네. 되네요. 네. 특히 또 원작을 그러니까 1편을 뛰어넘는 2편이 많지 보통 않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런 움직임을 일단 단순 테마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2편이 무조건 모자른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2편이 더 파격적인 혹은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그렇지 예. 않다면 굉장히 빠르게 좀 식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매매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에게는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앞선 우리 4가지의 주제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지금 벅차지 않겠나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좀 손 빠르신 분들이 그렇죠. 플러스 알파 정도로 네. 가져가는 건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본격적으로 출시했는데 그러면 AI 쪽에도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더 우리가 그걸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영상 쪽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영상 콘텐츠 쪽도요. 황유한 팀장님, 영상 쪽 봐야 되나요? 뭐 콘텐츠 기획하는 곳을 봐야 되나요? OTT 채널 이런 쪽 봐야 되나요? 뭐 크게 보면 AI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크게 AI 묻고 소프트웨어.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뮤직 스튜디오나 뭐 덱스터나 사실 뭐 과거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테마를 다시 다른 걸로 이제 좀 약간 재해석되면서 좀 네.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저는 오늘 상한가가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근처에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강하게 돈도 몰리고 뭐 당연히 오징어 게임 같은 OT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예. 내년에는 우리가 네이버 말씀드릴 때 뭐 AI 소프트웨어도 같이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내년에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예상한 만큼 과연 그만큼 돈을 벌어줄 것이냐에 대한 그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을 아마 내년 내내 요구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연말이고 연초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매 관점용으로는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수급 이동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뉴스까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매매 관점에서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두 분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